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9일 주식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일봉이에요. 코스닥 차트. 뭐 일봉상에는 이제 어, 이렇게 지금 그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요걸 뚫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재상승도 할 수 있는데요. 하락도 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이제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요 부분을 좀 보십시오. 요 부분. 5일선과 이격이 꽤 돼요. 5일선과 꽤 이격이 되거든요. 근데 5일선을 지금 안 찍고 끌어올리면서 120월선, 120월선을 찍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계속 뭐 야금야금 올린다면은 여기까지는 무난히 가겠죠. 850 정도? 그죠? 그래서 뭐 큰 뭔가 변화만 없다면 7월 말까지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일선을 찍으러 올 줄 알았는데 이 5일선을 안 찍고 그냥 요 120월선을 찍고 그냥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로. 되게 강한 장이죠. 계속 야금야금 빠지지 않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요래요. 코스닥 역시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상방으로 올라갈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를 보죠. 자,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기울기가 섰죠.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도 내일 또 뚫을 수가 있겠죠. 오늘 또 뚫었는데 지금 최고가를 뚫으면서 간다는 거는 강세장이란 얘기죠. 하루에 뭐 조금씩 상승하더라도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이 얼마나 갈지 한번 더 지켜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월봉을 보면 조금 더, 강세장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자, 코스닥보다도 5일선이 여기 가고 있고요. 지금 얘가 여기 꼬리를 여기를 찍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이만큼 갭을 놔두고 그냥 상승하는 경우, 이만큼의 갭을 놔두고 상승하는 경우, 굉장히 그 주식으로 얘기하면은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그래서 이 뭐야 그 코스피는 지금 급등주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이런 추세로 계속 달린다면 요걸 뚫고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급등주의 모습. 계속 그냥 고고 매일같이 오르는 이런 추세입니다. 상법 개정도 있고 어쨌든 그 이번 정권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뭐 편법만 안 저지른다면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한마디로 심하게 타치를 안 할 부분이 많아요.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급등주 코스피는 급등주의 모습을 닮았다. 그 급등주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5일선도 안 찍고 가는 이런 식으로 잠깐 여기서 조금 잠깐 빠졌다가 요렇게 결국 요 겹쳐서 오르는 요 두 부분이 엄청 짧아요. 급등주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5일선은 뭐 여기쯤 가겠죠. 물론 나중에 하락하면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코스피는 급등하고 있다. 급등주의 패턴이고 이 겹치는 부분이 짧을 정도로 급하게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계속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결제 시스템 관련된 NHN KCP, 네이버죠. 네이버 KCP죠. NHN KCP. 주로 결제,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 중에 오늘은 얘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이제 결제 시스템들도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발행하겠죠. 원화를 매개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될 거고 또 이제 STO나 이런 것들 조각 투자를 통해서 또 결제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미리 그러한 거 이제 전자 결제든 뭐 이러한 결제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NHN KCP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다른 종목은 뭐 오늘 그게 많이 안 갔지만 얘가 급등한 이유는 자, 급등할 자리였죠. 그러니까 1차 상승 후에 자, 1차 상승 여기서 이제 거의 여기가 1차 상승이죠. 자, 여기가 1차 상승이고 눌림목에서 별다른 그러한 조정 없이 그냥 21선과 크로스 골든 크로스 되면서 그냥 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이제 갭이 좀 발생이 했어요. 갭. 이 부분은 뭐 추후에 나중에 메꿀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내일도 상승을 하겠죠. 그죠? 내일도 상승을 하는데 얘 혼자 거의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이런 기울기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상승하면 여기 때려 맞고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우선 조정이 올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이 NHN, KCM 갖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대충 여기서 던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저항이 좀 심하기 때문에 내일 뭐 한 20%나 뭐 이렇게 상승하면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 자, NHK, KCP, 네, 요 종목은 어쨌든 보유하신,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결제 시스템 얘기할 때. 하여튼 뭐 보유하신 분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누군가는 뭐 상한가를 먹었겠죠. 야, 그래서 아까운 거는 이렇게 추세가 좋고 힘이 좋은 주식들은 이런 변곡점이죠. 이런 변곡점에서 요즘에는 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냥 뭐 거의 점상 비슷하게 그냥 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뭔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조금 뭐랄까 그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 2차 상승을 저기 준비하는 종목들은 잘 봐야 되겠다. 2차 상승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2차 상승이 의외로 깔끔하게 빨리 나온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뭐 한 50%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야, 차트적인 매매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장이 원체 코스피가 급등주의 패턴, 그러니까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개별주나 테마에 속한 주식 중에 좀 시세가 강한, 그러니까 그 체결 강도나 뭔가 강도가 강한, 상대 강도나 이런 강도가 강한 이런 종목들은 이런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차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종목들 있으시면 매수하시고요. 또 혹시 이런 종목이 있는데 뭐 2차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뭐 물어도 보시던가 하십시오. 어쨌든 NHNKCP는 뭐 사시라는 게 아니라 살 기회가 없겠죠. 네, 이러한 패턴, 요즘에 코스피가 급등주라서 이런 주식들이 잘 갑니다. 깔끔하게. 네, 참고 샘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어제 좀 눌렀죠. 어제 눌렀다가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200원 더 찍고 떨어졌죠. 저는 요때 언제 팔았죠? 이때 판 것 같은데. 아주 이때인가 하여튼 판 것 같아요. 아, 19,900원에 팔았어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 한 5% 정도? 5, 6% 상승했을 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물론 저는 이제 2만 원, 2만 1,000원에 걸어놨다가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요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또 좀 이렇게 올리다 빼다가 다시 이렇게 찍고선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먹은 거죠. 19,900원이면. 그죠? 그래서 오늘 짭짤했습니다. 의외로 좀 단타를 오랜만에 쳤는데,
단타를 친 이유가 요날 2만 원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에 좀 야리끼리 했죠. 그러니까 그걸 찍어주면 좀 차트가 좋은데 지금 벌크업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 월요일 날 방송에서. 근데 이제 여기를 찍음으로써 월봉에 이제 그 60일선인가요? 하여튼 그 선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걸 찍을 것 같기에 제가 이제 여기 어디서 샀죠. 그리고 여기 어디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미리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월봉을 보시면, 자, 월봉상에, 자, 깔끔하게 요거를 거의 아직 좀 덜 찍었어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2만 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2만 천 원. 사실은 조금 덜 찍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달까지, 요때도 덜 찍었거든요. 요때도. 요때는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 뭐 기사를 보기에는 좀 시간이 그런데 먼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제 원격 의료 있죠? 예, 이 원격 의료 관련돼서도 얘가 지금 거의 그 좀 선두처럼 원격 의료에 대해서 지금 거의 대장주로 막 부각이 되더라고요. 원격 의료. 그 다음에 뭐 그때 되겠지만 자회사들의 이 신약에 대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 성과. 그 성과. 그 다음에 뭐 동전 파스 판매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이 이제 나중에 뭐 여기서 5일선이 오면은 하루 쉬었다, 한 달 쉬었다가 아니면 두 달 쉬었다가 뭐 이렇게 쭉쭉 올리려는 그런 벌크업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일선을 뭐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랬다가 뭐 이렇게 올릴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번 달에. 어쨌든 그래도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던진 거고 추후에 이제 저점이 뭐 15,000원, 16,000원이든 뭐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죠. 그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거 비만약에 대한 기대가 좀 이게 기술 이전이 애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일동제약의 이 비만약 일상 발표 앞두고 주가수, 그죠? 비파마 기술 이전 기대감 반영.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되고 그런다면 얘도 지금 시총이 얼마 안 되죠. 그죠? 경구형이죠. 경구형. 경구형에 대한, 그죠? 일동제약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경구역 GLP-1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그죠? 요게 이제 뭐 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산 단가가 낮고, 뭐 경구용이고, 그죠? 그리고 일상 톱라인, 다음 달에 임상 톱라인 결과 발표, 기술 이전을 시도해 내년 임상 이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 되면은 좀 뭐랄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주가가 많이 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 이전을 뭐 하반기에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얘 시총을 한번 보시면 시총이 뭐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도 사실은 이제 5,40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기술 이전을 좀 좋은 가격에 한다면은 뭐 적어도 뭐 한 뭐 1조 단위대로 뛸 수도 있겠죠. 1조 정도. 그래서 일동제약이 이제 벌크업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원격 의료 삼성이 그 이제 하려고 국가하고 하려고 그러니 원격 의료도 좀 있으면 붐이 일 것 같아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삼성을 좀 밀어주겠죠. 그랬을 때 또 일동제약이 갖고 있는 또 원격 의료에 대한 또 그러한 뭔가 시스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동제약이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주가가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은 어쨌든 요번에 팔았으면 다음에 저점이 얼마 올지 모릅니다. 저점이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점에 다시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뱅크웨어 글로벌이 있어요. 얘도 역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그죠? 이 원화나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 관련돼서 얘가 지금 뭐를 하냐면 뭐 그거에 관련된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뭐 제공해 준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로 이제 뱅코웨어 글로벌이 오늘 좀 많이 갔죠. 물론 이제 STO 관련주들이 많이 갔지만 얘가 좀 더 많이 갔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얘 역시도 보시면 여기 21선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강한 주식들 NHN, KCP 요것처럼 요런 변곡점들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질 않고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내일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곡점에서 웬만하면 또 그냥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죠? 요거 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그래갖고, 뱅크웨어 글로벌, 요것도 이제 변곡점 매매를 할 수 있다. 어차피, 요 지금 뭐야, 요 고점을 못 두는 여기 요렇게 축이 있었죠. 요 축은 벗어난 거예요. 그죠? 내일은 누를 수도 있겠죠? 누르면 그 다음날 이제 급등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급등합니다. 자, 뱅크웨어 글로벌, 뭔가 시세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전자결제, STO 이런 결제 시스템적인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회사죠. 뱅크웨어 글로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핑거가 지금 시간외에서 계속 뭐 5%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상한가도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핑거 같은 경우는 과기부 정통부 주간에 이제 블랙체인 스테이블 코인 공급 협의체로 공식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한 정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몇 회사들이 돼요. 그게 지금 7월 7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블록체인 STO 관련주 중에서 얘가 좀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사가 이제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핑거 같은 경우 딱 이렇게 다 뚫어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뭐 어쨌든 요렇게 뚫어놔서 이제 요런 기울기가 있죠. 내일 요것만 뚫어주면 되죠. 뚫어주면 다시 눌렀다가 뭐 다시 쭉쭉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핑거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TO가 빨리 이제 법을 상정하자 그러면서 조만간 법을 상정을 좀 뭐 저는 6월 말쯤에 할 줄 알았는데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 뭐 갤럭시아 모니터링도 좀 5% 정도 상승했죠. 근데 지금 시간에서는 이 핑거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거 핑거 별표 5개. 내일 어쨌든 급등합니다. 내일 어쨌든 10%대 이상의 급등을 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거 그냥 뭐 여윳돈으로 소액으로 단타치시면 좋아요. 그렇죠? 이 핑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10% 정도 바라보고 시간에 들어갔으면 딱 좋죠. 그렇습니다. 자, 핑거였습니다. 핑거. 제가 게시판에 다 썼어요. 네, 핑거도 썼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안 하는 거지. 저는 시간에 사라고 핑거도 얘기했어요. 예, 핑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O 관련주들을 좀 뭐야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모니터리가 대표주죠. 자, 오늘 갤럭시 모니터리 이제 또 다시 2차 상승 이제 버블 정말 상정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죠? 2차 상승 하려고 그러죠. 야, 얘는 요 21선까지 내려왔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뚫었다가 다시 좀 흘렀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또 쉴 수가 있죠. 잠깐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잘 보자. 얘가 거의 이제 대장주로 갈 텐데 STO 관련주 자 지금 STO 관련주 뱅크에어 글로벌
자, 핑거는 내일 그러한 이제 그 과기부 거기 선정이 되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내일은 좀 급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갤럭시 모니터리도 지금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갤럭시아 모니터리였습니다. 또 딴 거 보죠.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모니터리 지분 50%를 갖고 있고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죠. STO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역시도 보시면은 요 다 21선을 하회했죠. 하회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또 한 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최고가에서 또 한번 흔들렸다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차트들이 지금 이제는 계속 뭔가를 그리면서 이제 계속 갈 수 있다. 갤럭시 SM도 이제 매수 바닥을 잡고 있죠.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아 SM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옥션도 오늘 갑자기 쭉 올렸죠. STO 테마들이 오늘 종가나 이럴 때 4%, 5%씩 다 상승했습니다. 얘 역시도 21선 밑에까지 뺐죠.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여기를 이제 올리겠죠.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추세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서울 옥션은 이제 주로 미술품을 STO로 조각 판매하겠죠. 만들어서. 자, 서울 옥션도 잘 보자. 서울 옥션. 자, K 옥션 역시도 경매품부터 뭐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 등을 판매하겠죠. K 옥션도 역시 오늘 갈 자리에서 얘는 차트가 제일 좋네. 왜 그러냐면 얘는 요 21선을 찍고 올렸죠. 지금 보시면은 서울옵션이나 갤럭시 모니터리, 갤럭시 SM 이런 것들은 요 21선을 하회했는데요. 얘는 요 21선을 하회하지 않고 바로 돌려서 올렸습니다. 얘도 또 여기서 돌려서 좀 깝죽깝죽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K옥션, K옥션도 이제 STO 테마주로 같이 갑니다. 또 보죠. 네, ITIG라는 회사도 있어요. 얘네도 STO 관련주죠. 얘는 많이 못 갔네. 얘가 되려 이런 주식이 또 가면 많이 가죠. 요번에 많이 못 갔으니까. 야, 얘는 완전 전형적으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런 데서 좀 쉬었다가 그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주식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 긴 양봉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 좀 메리트가 더 있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만 하면서 계속 눌러놨죠. 그게 이제 뻥뻥뻥뻥 가요. 뻥뻥. 장대 양봉으로 갑니다. 장대 양봉, 음봉도 섞일 수 있겠죠. 얘는 보시면은 그저 요번 달에 5일선 찍었네. 월봉상. 그죠? 자, 요번 달에 으쌰 한 2만 원은 보여요. 으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잘 붙으면 뭐 8월달 같은 경우 또 으쌰 할 수도 있죠. 그죠? 전형적인 이렇게 U자형 똥바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빠진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가격 조정을 후딱 하고 이빠이 뺀 다음에 기간 조정을 2년 이상 했죠? FM적이에요. FM적인 상승. 이런 거 먹기 좋죠? 예, 이런 거 별이 5개. 그렇죠? 자, 왜 사람들이 갤럭시 모니터나 이런 게 가장 선두주거든요. 핑거나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주식보다 왜 ITIG 같은 좀 이제 얘는 좀 신규 아닌가? 하여튼 얘도 STO를 진출해서 이제 하는데 왜 얘 같은 경우가 더 갈 수 있냐면 그만큼 아직 한마디로 수급이 별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차트가 이제 해먹겠다. 자, 차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차트를 보면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예? 이제 해 먹겠다. 거하게 거하게 해 먹겠다. 와장창 해 먹겠다.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ITIG가 더 해 먹겠다. 거하게 해 먹겠다. 왜? 같은 STO인데 수급이 안 몰려 있어. 그러니까 세력이 더 많이 샀겠죠. 많이 샀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겠죠. 그죠? 어차피
STO로 가는 거는 똑같이 갈 겁니다. 다 급등을 하는데 얘가 요번에는 더 갈 수 있다. 차트상. 왜? 일봉상 이렇게 수렴을 시킨 거는 누군가 거하게 해먹을 때까지 우선 잡아준 거죠. 거의 간 것, 상승한 것도 없어요. 뭐 물론 이제 한 5천 원대부터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월봉상 차트를 다 만들어놨어. 월봉상 차트와 일봉을 봤을 때 여러분이 대충 유추해야 될 거는 거하게 해먹겠다. 와장창 해먹겠다. 아이타이즈 조금 더 집중해서 보세요. STO 갑니다. 이런 주식. 자,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이 못 가고 있었죠. 갤럭시 ISM이나 뭐 이런 게 막 갈 때, 핑거나 뭐 갤럭시 머니터리 이런 게 갈 때.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갈 거다 했는데 그게 또 나중에 뻥뻥 갔죠. 똑같은 거예요. 요번에도 ITIG가 못 가고 있죠. ITIG가 조금 다른 거 갈 때 얘도 같이 가지만 걔네들은 뭐 하루 이틀 가다 쉬면 얘는 뻥뻥뻥 3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갈 수 있어. 차트가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주식은 테마에서도 시세가 돌고 기왕이면 좀 수급이 안 몰렸는데 같은 테마면 그냥 뭐 회사가 조금 꾸져도 얘를 해먹는 게 좋죠. 예, 그렇게 보셔야 돼. 뭐 회사가 더 좋다고 해서 테마 중에 많이 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주식 못해요. 마지막으로 IT센 글로벌 엄청 올렸죠.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 테마, 뭐 지주사도 있고 STO도 있고 뭐 자회사 예, 그런 이제 상법 개정 그런 것도 관련돼서 막 올렸는데요. 자, 얘도 이제 조정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월봉을 볼까요? 그렇죠. 얘는 좀 애매하죠. 그죠? 얘는 좀 애매한데요. 이 최고가 올린 게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이 저점이 얼마 정도냐면요. 한 5천 원 잡읍시다. 5천 원. 저점이 5천 원이고요. 여기가 5천 원이고 3만 3천 원까지 올렸죠. 엄청 올렸네. 6배 올렸네. 6배. 그죠? 다시 이거를 뛰어넘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리려면 여기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건 힘들죠. 그죠? 그러려면 거의 한 7만 원, 8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얘 시총이 거의 한 뭐 1.5조? 1.5조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올리기엔 최소한 1.5조에서 한 2조까지도 되는데 그렇게 올릴 만한 가치가 있냐. 그래서 얘는 좀 올리기 버겁다. 그렇게 봐요. IT세는 미리 다 해먹었어. 자, 여기서 미리 다 해먹었어. 여기까지. 이거를 다시 뭐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올리려면 7만 원을 올려야 돼. 7만 원. 7만 원. 7만 원 올릴 만한 게 되겠냐 이거야. SEO가 아무리 좋아도. 그죠?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미친 듯이 올리면. 근데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요번 상승 때도 한 12,000원 정도 올렸는데 33,000원까지 올렸으면 많이 올린 거지. 이거를 뭐 7만 얼마까지 올린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기울기가 거의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그 정도로 회사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약간은 나는 조금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IT센 글로벌은 요번 상승에서 많이 가진 못하겠다. 제 판단은 그래요. 자, 이제 빨리 얘기할게요. 자, 소룩스는 합병 그 변경 그 통지서 아리바이오와 그걸 이제 보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뭐 하여튼 그 안에 이게 합병이 이제 금융감독이나 이런 데서 허가가 우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르스의 가격을 한 만 원대로 잡았거든요. 합병할 때. 그래서 아마 만 원 정도 못 올리면 9천 원, 9천 원에서 한 만 원 정도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상승에는. 그래서 뭐 점층적으로 그때 되겠지만 뭐 2만 원까지도 추후에 올릴 수 있지만 요번에는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선 이 합병 통과, 그게 아리바이오와 합병하는 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뭐 기술 수출 2조 정도는 했지만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록스는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가가 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발표가 날 때까지는 좀 빠질 것 같아요. 이 기울기, 거의 이것 따라서 쫓아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것 따라서. 그러다가 이게 통과가 됐다 하면은 뭐 이렇게 쭉, 여기서 또 고를 팔 수도 있지. 그때 이렇게 쭉쭉 갈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런 차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합병이 뭐 회계법인에서도 뭐 그거를 오케이 사인을 냈다니까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아리바이오의 합병, 소록스의 조명회사죠. 뭐 그렇게까지 먹을 게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월봉을 봐도 요번에는 요선 정도나 요선 위에 그래서 한 만 원 정도 봅니다. 요번 상승은. 제가 저는 좀 약간 처음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대충 내용이나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세를 못 주는 이유는 뭐 통과가 좀 된 다음에 올리겠다, 확실한 다음에 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 그제 들어왔던 기사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좀 단타나 이런 저기를 좀 빠져나가게 하려고 주가를 뭐 발표 날 때까지, 그 합병이 날 때까지는 좀 밑으로 밑으로 횡보하면서 뺄 것 같아요. 네, 소록스였습니다. 저도 뭐 나중에 여윳돈이 되면 뭐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볼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록스였습니다. 근데 또 그랬다가 또 안 되면 더 빠져요. 안 되면. 혹시라도 합병 지금 그 정정 보고서를 6번을 냈죠. 그 6번을 내면서 요번이 마지 6번째인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흐른 거예요. 신뢰를 잃은 거죠. 그래서 뭐 요번에는 뭐 잘했겠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모르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매수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손절가를 정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소록스는 그렇게 패스하고요. 네, 선진이 계속 상승하죠. 아, 그리고 저는 소록스를 샀다가 조금 손절하고 우선 팔았어요. 약간 손절했습니다. 소록스를 샀다가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고가를 뚫으면서 기울기를 세우려고 하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좀 나와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봉으로 계속 왔죠. 이제 마지막 클래스는 어쨌든 빠지든 올리든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런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런 구간이 남았어요. 선진이 뭐 수입 업체죠. 뭐 육가공이나 뭐 그런 걸 이제 파는데 좀 앞으로 좀 좋아지나 봅니다. 주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는 뭐 어쨌든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만큼 뭐 자신들이 저평가돼 있거나 뭔가 확실한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고점 나올 때까지는 보여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잘 잘라야 되죠. 이런 데서. 그죠? 왜냐하면 또 올라가면 또 빠지게 돼 있어요. 선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차트가 좋다고 그랬죠. 자, 차트를 대충 보시면 요거 뚫으려고 그러죠. 요거 뚫으려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제부터, 수요일부터 계속 차트가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양봉 3개로. 그죠? 내일은 뚫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일봉, 주봉도 다 벗겨놨죠.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이제 요거를 한번 요번 달에 여기든 여기까지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 30%에서 한 50%까지 상승 여력이 보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거 뚫은 다음에는 좀 여기서 뭐 바로 올리지는 못하겠죠. 그죠? 어쨌든 조금 뭐 여기서 이렇게 좀 한두 달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레디언트가 뭐 자회사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네요. 그리고 황산나트륨인가 황 뭐죠? 그거가 뭐 굉장히 2차 전지가 어디 굉장히 쓰이는데 그거 생산을 하는 자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1위예요. 1위.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자회사로서 지금 중소자회사로서 PER이 0.4, 그러니까 PER이 1만 1 정도만 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1은 돼야죠. 1이 돼야지 그 거의 자산 가치랑 비슷해지는 건데,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저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얘가 뭐죠? 그 온라인에서 뭐 인터파크인가? 예, 그거 자회사로 갖고 있던 그래서 좀 그때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레디언트 종합회사죠. 종합지주사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30에서 한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보여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계속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가 있어요. 얘도 계속 올라오죠. 네, 계속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랬죠. 네. 전 이거 들어갔겠죠. 들어갔겠죠.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올려요. 네. 아니면 들어가면서 글을 써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사라고 그랬죠. 네. 근데 들어가는 건 오늘 들어갔어요, 저도. 저도 뭐 싼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일단 뭐 이렇게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도 주봉을 얘기했지만, 자, 월봉도 여기까지, 뭐, 벌크업을 해도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5천, 뭐, 5,800원 정도. 그죠? 5,800원 정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거 찍으면 또 뭐, 좀 쉬었다 가겠죠. 그죠? 지금 벌크업 과정이라서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마치 뭐죠? 일동제약처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요거를 계속 못 찍었죠. 자, 121주선이 이렇게 하향할 때 이거를 뚫으면 뭐 좀 쉬었다가 해서 이게 길게 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길게 갈 수 있는 자리죠. 그죠? 네, 그래서 들어왔어요. 물론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다시 이렇게 수렴했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수렴해갖고. 근데 요번에 수렴보다는 이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한국 맥널티 그래서 들어갔어요. 한 50% 정도는 뭐 갈 자리인 것 같아요. 우선. 한국 맥널티도 재료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라리스 우노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가려고 그러죠. 뭐 어디 계좌에서 뭐 계속 물량으로 밀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좌를 바꿔치기 하는 거겠죠.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뭐 지네들끼리 여기서 좀 행보를 더 하면 가지 않을까 그게 봅니다. 갈 자리예요. 그 이해를 눌렀던 그 전환사채 세력이 이제는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됐기 때문에 또 올리면 또 물론 올리면 올렸다가 좀 조정이 심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폴라리스 우노. 근데 이런 거는 한 1,000원이나 1,100원 이 정도 보고 하시는 게 좋아. 벌크업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1,000원에서 1,100원 간다. 이렇게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2배 정도 보고 원체 저평가니까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자, 원품물산도 보죠. 자, 원품물산도 계속 벌크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서 M자형 패턴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계속 요 기준선으로 지금 계속 모이고 있죠. 그치, 여기서 이제 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좀 깝죽거리다가 쭉 갈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1,000원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1,000원 벌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렇게 동전주가 집회주 되는 거가 쉬운 게 아니야. 집회주가 되면 다시 동전주 됐다, 집회주 됐다, 막 이러고 반복하다가 그 이상, 뭐 2,000원도 가고 3,000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1,000원까지만 본다. 1,000원에서 반만 정리하고 밑에서 나머지 다시 떨어지면 잡는다.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1,000원에 다 팔던가. 어쨌든 두 배를 먹는다는 거는 단기적이 뭐 어쨌든 오래 기다렸지만 어쨌든 먹는 기간은 한 2주 안에 두 배를 먹겠죠. 굉장히 빨리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자기의 재량껏 나는 오래 보유할 수 있다 하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아닌 분들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 밑에서 사던가 그러시기 바랍니다. 원품물산도 계속 차트 만들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일양약품도 한번 보죠.
자, 얘 역시도 요 21선을 못 지키고 하회했죠. 네, 조정이 좀 심했던 겁니다. 요거라도 다시 타면 여기서 탄 다음에 바로 뭐 쭉 올리지는 못하고요. 여기서 좀 깔짝깔짝거리다가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또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심하게 조정을 준 거예요. 이 조정이 이제 이 조정을 견디고 여기서 조금 이제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피면 다시 올릴 겁니다. 일양약품이었습니다. 자, 일양약품 이것도 이제 변곡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자, 링크 제니시스도 원품 좀 전에 봤던 원품육산이나 일양약품처럼 비슷한 패턴들을 계속 그린다는 거죠. 계속 여기서 M자 또 여기서도 또 M자였다가 여기서 이제 뭐 도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또 변곡점을 마련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뭐 언제가 됐든 간에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빼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좀 뭐 횡보하던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자, 링크 제니시스. 아, 이런 구간들이 뭐다? 거의 조정이죠, 조정. 그죠? 조정이죠. 조정. 조정입니다, 조정. 자, 링크 제니시스도 NPU, AI, 우리나라 AI 가속기의 기본이 되는 NPU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기술적으로서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대형주나 지주사들, SK니 뭐 H현대니 뭐 한화니 뭐 지금 다 그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개별주들도 본원의 가치로 조금씩 이제 미리미리 이제 번호표가 빠른 애들은 달려야 된다. 달려야 된다. 키 맞추기. 벌크업 과정, 키 맞추기. 자, 벌크업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나중에 상승을 위해서 미리 차트를 만드는 벌크업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키 맞추기가 될 수도 있어요. 키 맞추기. 지수가 올라가는데 너무 빠져있죠? 이 키 맞추기 과정은 한 30%에서 50%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위더스 제약도 봐드리죠. 갈 자리가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위더스 제약 역시도 2차 상승 구간에 왔죠. 쉽게 안 주죠. 그죠? 계속 요 구간에서 지금 얘 역시도 21선 밑으로 떨어졌죠. 요 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요렇게 해서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려고 그러죠. 내일에도 요만큼 상승하면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뺐다가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으로 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얘가 1차 상승 후에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을 준비하는데 2차 상승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재수 없으면 어떻게 가죠? 이렇게 올렸다가 또 쭉 뺐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쩌다 이렇게 쭉 올릴 수 있죠. 자, 위더스 제약 얘도 변곡점이 다가온다. 네, 유비케어까지 봐드릴게요. 그냥 뭐 관련된 분들이 있으니까 봐드리는 거죠. 그죠? 얘 역시도 보시면 21선이 깨졌죠? 이제 깨졌다가 조금 이제 더 돌려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기울기를 벗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골든 크로스 나오고 또 때려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다가 가야죠. 어쨌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좀 돌아서 가고요. 지금 이제 원격 의료 테마도 올 수 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걸 뚫으면은 이렇게 좀 길게 가야 돼.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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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좀 길게 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조만간. 자, 유비케어나 이러한 원격 의료가 아마 삼성을 필두로 해서 정책적으로 아마 이것도 좀 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양약품도 그런 걸로 해서 간 거고요. 유비케어가 이제 전통적인 이 원격 진료의 관련주죠. 어쨌든 뭐 유비케어도 한번 두고 보죠. 월봉까지 한번 봐보죠. 월봉까지 봐보죠. 월봉을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을 봤을 때는 이런 선들이 보이죠. 이런 선들. 어쨌든 간에 뭐야 상승을 하면 한 번에 가든 두 번에 가든 이제 여기까지 상승 여력이 보여요. 그죠? 이게 얼마냐? 한 8,500원 정도? 그죠? 8,500원 정도.
근데 이제 요때도 이렇게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우선은 요 선을 뚫으면 꼬리 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6,500원 정도 넘으면은 그때부터 좀씩 매도하는 것도 좋아요. 저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런 지향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일 수도 있죠. 저항선이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그 전에 파는 것 이런 데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그 선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네, 오늘 그리고 또 가끔 요즘에 자주 좀 이렇게 커피 주시는 최승땡님 또 입금을 7일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입금을 해주셔서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종을, 물론 빠져갖고 뭐 큐러셀부터 뭐 여러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좀 다시 차트를 망가뜨리는데 그 망가뜨린다는 게 개별주나 우리 같은 이런 세력이 많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소형주나 개별주는 양아치 시장이에요. 양아치 시장. 지금 신문 기자들이 그 자신들이 주식 매수하고 그 회사 기사 써달라고 그러면 매수하고 기사 써서 호재 날리고 그때 호재 날려서 주가 오르면 팔고 이런 기자들이 지금 무더기로 걸렸죠. 그 옛날부터 유명한 거예요. 기자들이 미리 사는 거. 자기가 기자를 쓰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생각되면 미리 사고 주가 올라갈 때 매도 때려버리고 그래서 뭐 상한가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세력에 끈앞을 경우가 많죠. 돈 주고 쓰는 경우도 많고.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양아치 시장이에요. 이 좀 돈 있고 이러한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그냥 돈 필요하면 전환사채나 돈이나 찍어서 떼내고 그냥 주주는 없고 오로지 지네들 배만 채우고 뭐 그런 거죠. 상속세 액기 위해서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또 상장시키는 것도 막 쪼개갖고 해갖고 주주들 골탕 먹이고 그죠? 양아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차트가 망가졌어. 차트가 망가졌어. 차트가 망가졌다 이겁니다. 차트가 망가졌으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선진화 시장이면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그게 맞죠? 매도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양아치 시장이라서 결정적일 때 일부러 급락을 시키거나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가 망가졌다고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뭐 미안하죠. 손해봤을 때 주가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막 상한가가 그래요. 그래서 참 애매한 게 많아요. 이게 설명하기 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1970년대, 2020년이 넘은 지금 이런 뭐 AI니 알고리즘 매매니 컴퓨터 매매를 하는데 아직도 1970년에서 80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양아치 시장이고 차트를 망가뜨리고 지네끼리 조작을 자주 해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양아치 짓을 해서 일부러 겁주려는 그러한 폭락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러한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리나라 시장은 1970년에서 80년을 달리고 있다. 미국에. 그래서 양아치 시장이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덜 당해요. 덜 당합니다. 덜 당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